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2일 최병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에 관해서 이런저런 보도, 제가 며칠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관해서 언론사들이 김남국 의원한테 반론 요청을 했을 때 김남국 의원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임위를 하는 중에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모 발언 나오고 이럴 때 그때도 코인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얼버무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고 있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됐다. 지갑 주소와 거래되는 게 지금 공개된 거다. 그걸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상임위 중이나 청문회 도중에 이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텐데 기억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대단히 악성이죠. 왜? 그런 일이 굉장히 흔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자주 있었다는 거. 그렇지 않고서야 한두 번 또는 지금 밝혀진 거는 한 3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올해 3월에 법안심사 소위,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법사위 전체 회의, 11월 초, 그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각종 정부 당국에 대한 추궁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그 다음에 작년 5월인가요?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 3번인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는 그 외에도 굉장히 자주 있었다. 그러니까 정신은 오로지 가상화폐 매매에 있었다. 이런 걸 반증하는 얘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다.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ATM이나 창구를 통해 들어와야 하는데 이자가 분배돼 들어온 것 말고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현금이 뭉칫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만약에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그러니까 돈다발로 그냥 개인적으로 받았다든가, 아니면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코인을 공짜로 게임 업체로부터 받았다. 제가 로비 얘기를 했었죠. 게임 업체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숨겨놓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그러면 다 공개하면 될 텐데 공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김남국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고, 사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태는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오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오늘 갤럽 조사, 정기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다 2030 떠났다 이겁니다. 민주당 떠났다 이 얘기죠. 근데 떠났다고 하는데도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2%, 무당층 28%, 정의당 5% 순이고, 양당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일주일 전하고. 그런데 이제 그 세대별, 연령별로 보면 2030에서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석은 반드시 타당한 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돈 봉투로 지난주에 36%에서 22%포인트 폭락했던 40대 지지율, 이건 또 갑자기 48%로 12%포인트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이 연령대별로 이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 하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난주에 하고 비교를 했을 때 18에서 29세, 우리가 흔히 20대라고 하는데 31%에서 이번 주에는 19%로 12%포인트 떨어졌고, 30대도 지난주에 42%에서 33%로 9%포인트 떨어졌고, 이른바 중도층, 이념적으로 여기도 34%에서 30%로 4%포인트 떨어졌고, 모든 진영, 연령대 이것이 다 떨어졌다. 물론 다른 곳에서 반등해서 이렇게 벌충을 한 측면은 있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이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 주로 2030입니다. 근데 2030에 비상이 걸렸다. 자기네들도 피부로 느끼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태를 오래 끌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민주당 내에 공유하는 그런 정서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 이대로 끌면 안 되겠다. 근데 검찰은 이 수사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 내외, 당 안팎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직 이 문제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출입기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강선우 대변인한테 오늘 최고위원을 마치고 나오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강선우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김남국 의원 논란이 당 여론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상황이 공유됐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야,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걸 인식을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거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부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은 부인했는데 국민의힘에서야 당연히 이게 김남국 코인 게이트다. 이렇게 사태를 확대하려고 얘기하겠죠? 윤재욱 원내대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뭐 이상민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고, 오늘 드디어 청년 정치인들이라는 민주당 내의 그 젊은 세대들, 2030이죠. 이 사람들이 나서서 김남국 의원의 거취를 거론했습니다. 중요한 변화로 보입니다. 전국 대학생위원회, 또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이런 데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20대에게 지지받는 정당이 아니다. 가난 프레임과 내로남불로 얼룩진 청년 정치를 반드시 복원시켜야 한다. 앞에서는 가난함을 강조하고 뒤에서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위선적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그러면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요구사항,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보유에 관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김남국 의원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나오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전제는 언론 보도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면 이게 전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점점 언론 보도가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죄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청년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검찰은 이 수사를 그렇게 빨리 진행할 것 같지 않다. 물론 그건 음모론이긴 하지만 서서히 진행을 해가면서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체적으로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판단이 정무적으로 본다면 제법 맞을 수도 있겠다. 물론 검찰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검찰은 이 문제가 워낙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보안 같은 게 유지되고 있는 분야이다 보고, 그 다음에 지난 두 번 작년에 10월하고 11월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제약, 이런 것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진척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세 번째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검토가 길어질 수도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청년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검찰이 이렇게 쉽게 매듭 지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제 음모론을 퍼뜨리는 국면까지 갔습니다. 자, 그거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죠. 그러나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어찌됐든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청년 정치들이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 얘기를 지금 꺼냈다 하는 게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김남국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전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돈봉투 의혹 지금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아마 다음 주,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중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현역 의원들이죠. 이 사람들 검찰이 부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말이나 뭐 그 다음 주나 뭐 이 정도 되면 아마 송영길 전 대표가 소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이제 돈을 받은 현역 의원들, 지금 뭐 대체적으로 보면 그 한 50만 원 돈 봉투가 두 개죠. 50만 원짜리와 300만 원짜리. 근데 50만 원짜리를 받은 지역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받은 시점과 그다음에 장소 뭐 이런 걸 특정해 주면 자기네들이 털어놓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좀 우스운 얘기이긴 한데 돈 봉투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그러면 받은 시점과 장소를 기억을 못하지? 이런 의문이 들죠. 돈 봉투가 난무했을 가능성을 여기 이 대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하도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300만 원을 받았다는 현역 의원들은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 불려가지도 않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윤관석 의원이 줬을 테니까 윤관석 의원이 검찰에 가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지금 뭐 대략 현역 의원 6명,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 1명, 뭐 이 정도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명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도 아마 검찰이 좀 부르긴 할 텐데 다 부인해버리면 그것도 좀 수사가 애매해질 겁니다. 어쨌든 이런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 이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몰라도 적어도 중도층에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죠. 그건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졌지 지지율이 오르진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민주당 의원들의 또 고민이고, 그러나 지금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이상 또 의원직을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탈당은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꼬리를 자른다고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대목 하나. 그 다음에 김남국 코인 문제, 이거는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고 뭐 확인해 보겠다는 등 뭐 분명하지 않은 입장을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 매매, 보유 뭐 이런 거에 부적절성, 위법성 이런 게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이 또한 민주당 지지율, 나아가서는 특히 2030 지지율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참 앞날이 캄캄하죠,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이 또한 아무리 김남국 의원이 철험의 이 중심이고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 벌써 국회의원직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 이거는 이제 김남국 거취 문제로, 국회의원직 사퇴 문제로 이미 번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2030의 지지가 더 떠나면 이제 이 문제가 보다 더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제가 김남국 국회의원직 사퇴 논란으로 번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